안녕하십니까, 부사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원룸 건물 투자 시 여러분들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첫 화면에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올렸는데요. 저 메일 주소 모르셔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신데 못하셨던 분들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원룸에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셔서 저에게 어떤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에까지 답을 해줄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제 본업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문의하시는 분들 답변해주기 위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지금 목도 계속 잠겨 있는데 방금 전까지도 제 구독자분 중에 직접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장시간 또 통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 말고 진짜 원룸 건물에 제 방송을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굳이 거기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원룸들 광고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개가 제 있는 지역의 광고고 이거는 이제 맨 끝에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광고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이런 원룸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인데 이것저것 조사를 하시다 여기 좀 우측에 보시면 이걸 보고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 되셨어요. 월세 밀리면 바로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원룸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냐? 막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맞다. 자동으로 되는 건 없고 모든 일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좋게 답변만 해드리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은 이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눈에는 이 35에 30짜리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부정적인 이런 거. 사람은 제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것보다 두려움이 양이 작아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인간 심리고 또 살아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투자만큼은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 눈에는 500에 41, 500에 38, 100, 200에 40, 200에 36 이거는 관리비를 다 뺀 금액들이에요. 여기에 이 작은 원룸 같은 경우에 331 돼 있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방이 작으니까 31만 원이겠죠. 하지만 여기 다 보면 관리비 5만 원씩 다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비 6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35에 30짜리 이 건물 임대 내역을 뜯어봤을 때 모든 원룸이 35에 30이겠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건물주 성향인 거예요. 방이 한 개라도 비는 걸 못 참는 분들은 저렇게 놉니다. 근데 저거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위험한 거 아니냐? 명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저 35만 원은 공과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35만 원을 받으시고 모텔 장기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방은. 예. 저기 들어가시는 분들 그건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임차권에 대해 주장할 근거도 없고 그냥 이분은 월세 30만 원 선물로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상황이 개선이 돼서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보증금을 내고 지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런 거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일단은 그분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파고들어서 간이가세, 면세사업자 거기부터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원룸 투자를 하는데 간이가세 면세사업자가 되겠다. 연 2천만 원 이하. 지금 근데 그 임대사업자법도 많이 바뀌고 지금 세금을 2천만 원 이하라도 조금이라도 뜯어 가겠다고 지금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분은 나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에 있는 나무 가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가 짧고 할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굳이 제가 그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개선돼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광고 이거 또 보여드리는 게 어느 원룸 건물이든지 임대 내역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관리하는 원룸들, 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도 제가 그 임대 리스트를 쭉 보여드렸지만 그 건물의 임대 내역은 천차만별입니다. 보증금 300, 500, 1000, 뭐 전세도 5천, 6천, 뭐 4천, 반전세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 20, 30개를 일률적으로 딱 맞춰서 임대를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상황에 맞게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뭐 여기까지 대충 여러분들도 뭐 좀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제가 좀 사무실이어가지고 저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잔금을 치른 요 한 매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2017년 매수 당시 상태가 요 39가구 2009년식이고요. 보증금은 9억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엔 보증금이 좀 더 높았어요. 근데 융자가 3억 5천이었고 월세는 약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는 돼 있었지만 실제로 악성 그 미납자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는 350 정도. 이 건물주는 정말 이 350으로 이 보증금 9억에 대한 이자도 간신히 낼까 말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월세 임대료 수준도 이 주변이 다 작은 게 최하 35만 원 이랬었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 심지어 2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건물주분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제가 알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운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전세 시대가 4천만 원이었고 근데 이곳은 2천만 원, 뭐 조금 더 받으면 2,500만 원 이렇게 전세 2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략 이 정도였고 관리비도 5만 원 받고 있었는데 3만 원을 받고 있었고요. 정말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100짜리도 있었고 보증금 아까 그렇죠 50짜리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겁나는 물건입니다. 이거 샀다 이 건물주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임대 내역이 뭘 말해주느냐면 개선의 여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5억 4천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어요. 이분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런 겁니다. 이렇게 15억 4천에 샀는데 이분들이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여기다가 15억을 투자했을까요? 저 위에 보증금하고 융자금 빼면 12억 5천입니다. 그 2억 9천 정도예요. 거기에 뭐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이런 건 빼고 그냥 간단하게 3억 정도 투자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이분들이 3억 투자해가지고 2018년 3월 딱 1년 만에 보증금 2억 9천, 월세 1,03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랑. 그렇다고 우선 못할 짓을 할 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정말 부지런하게
제가 어떻게 임대를 맞춰야 되고 전세 세입자들 만기 다 뽑아서 그분들에게 무조건 재계약 불가 통지를 했습니다. 만기 때 다 나가시라고. 그래서 2,500짜리들을 20개 넘게 있던 거를 4,000, 3,800 이 수준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2,500짜리 전세를 3,800, 4,000으로 만드는데 그 돈을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서 2개씩을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한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 2억 9천, 아마 여기 좀 더 될 겁니다. 3억이 좀 넘을 거예요. 계산해보면 거기에 1,030만 원이 된 겁니다. 월세도 보증금 100에 10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00에 38, 35 이렇게 다 높였습니다. 20, 25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들을.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옆에서 약간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올해 2019년 2월 17억 5천에 법인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8억 5천에 이 매수 기다리던 분이, 그분이 자기 갖고 계시던 주택이 팔리지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 나이도 많고 또 자녀분들도 많아서 이거를 매도해서 돈을 쪼개서 자녀분들에게 좀 나눠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녀분들 아파트 잔금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셨습니다. 정말 기뻤죠. 이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러니까 이분들 3억 투자해서 2년 반 동안, 이건 대략 잡은 겁니다. 제 계산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은데 그냥 대충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임대 수익 한 1억 6,800 받으셨을 거고요. 매도 차익으로 2억 1,000만 원, 매수 비용에 취득세, 뭐 중개 수수료 해서 8,500 들어가셨고, 2년간 하자 보수 관리 비용으로 약 1,20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요거는 이분들이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하셨어요. 대신 공사비를 싸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매도 시점에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되죠. 그걸 부가세를 다 끊으셨다고 하면 이것도 인정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게 아쉬웠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냥 당장 그 지출이 적은 걸 좋아하셨습니다. 총 수익이 2억 8천만 원. 결국 2년 동안 연 9.3%의 수익을 달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투자 가치 판단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이 원룸은 제가 초기부터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지, 만들어진 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거는 비싸요. 매매가가.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정말 편하게 하시려면 비싼 돈 내셔서 그 현 시세에 맞게끔 주고 그거 인수하셔서 그냥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투자의 기초,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분들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광고에 그런 매물이 있다고 해서 겁먹고, 그런 분들은 이거 안 하시는 게 정말 진작에, 그분들은 돈도 마련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냥 상가 쪽이나 그냥 주택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희일비, 이 작은 파도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는, 투자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맷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긴 숨을 내쉬고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번 시간에도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 중개사도 잘 만나셔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중개사에게 다가갈 때 어떤 서로, 이건 인간 대 인간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좋은 결과로 남습니다.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걸 찾기 위한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원룸도 투자 잘못하시면 재미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지금 방송에서 맨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 물건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투자 가치를 서로 논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까 이제 이 메인 화면에도 제가 이메일 주소를 달았는데 거기다가 기탄 없이 보내주시고요. 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차 대접 저희 이제 사무실에 캡슐형 원두 커피도 마시는 게 있어요. 드시면서 오시면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여기서 단언컨대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담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본인의 능력이 어디까지고 투자 금액이 어느까지는 거기에 맞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또 속아서 사시면 안 되잖아요. 잘 사셔야지. 이렇게 좀 외형적으로 내용적으로 안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안 좋은 거를 과도한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하시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자, 이제 끝으로 그럼 이걸 사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11억을 투자하신 겁니다. 17억 5천에 사셨으니까 그 매수 비용은 나중에 계산하시자고요. 매도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월 1,050만 원, 연수익 11.4%. 나쁘지 않은 겁니다. 서로 윈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을 좀 더 잘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도 연 10%는 남지 않나. 지금 이 불경기에 연 10% 나오는 매물, 연 10% 아니더라도 7% 이상 나오는 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 좀 원룸 건물 이것저것 알아보다 지치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데 힘들 내시라고 이걸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원룸 건물 투자 시 판단 기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한 대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